몸에 좋은 식품인 줄만 알았던 물을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온갖 질병이 싹 나을 만큼 보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건강에 좋은 무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약보다 좋은 무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과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최악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황금건강 박사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무와 함께 드시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인 음식과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음식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배추입니다.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김장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이 시기가 되면 특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재료가 있으니 바로 무와 배추입니다. 이 두 재료는 김치의 주된 구성 요소로 그들의 조합은 김치의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는 그 특유의 달콤함과 아삭한 식감으로 김치의 새콤달콤한 맛을 더해주며 배추와 함께 사용될 때 이 두 재료의 맛과 영양이 극대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와 배추의 조합은 단순히 맛의 조화를 넘어서는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로 분류되는 이들에게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항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 성분이 암세피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살을 유도하여 암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간암 예방에 있어서 무와 배추의 섭취는 매우 중요한데 이들은 간 기능을 향상시켜 해독 효소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한편 우리 몸의 DNA가 활성산소나 발암물질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무와 배추의 효능은 돼지고기와 함께할 때 더욱 증폭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김장 문화에는 김장을 한 후 돼지고기 수육과 함께 김치를 즐기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조합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 조합을 넘어서 건강에도 이로운 이유는 돼지고기에 함유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영양소의 분해와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무와 배추에 다량 함유된 칼륨은 김치 속의 나트륨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체내 염분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무와 배추 그리고 돼지고기의 조화는 단순한 음식 조합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겨울철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최적의 식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무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두 번째 음식은 꿀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연에서 찾은 재료의 조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와 꿀의 결합은 매우 눈부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는 자연적으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혈류를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는 그 자체로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건조한 계절에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에 꿀을 추가하면 꿀의 따뜻한 성질이 무의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여 건강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꿀은 자연스럽게 몸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이는 기관지와 폐 건강을 증진시키고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에 자주 발생하는 잔기침과 면역력 저하에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이 됩니다. 물을 꿀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무즙을 쉽게 만들어 이러한 건강 이점을 간편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건조시킨 무말랭이는 생무에 비해 칼륨 함량이 약 15배나 높아집니다. 이는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고혈압 관리에 매우 유리하며 일상 식단에서 무말랭이를 반찬으로 활용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무와 꿀을 결합한 식습관은 혈액순환 개선, 심혈관 질환 예방, 면역력 강화와 같은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며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세 번째 음식은 메밀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무와 메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두 식재료의 조합은 여러모로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메밀에 함유된 살리시라민과 벤지라민과 같은 성분들은 강력한 효능을 지니고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독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무가 큰 역할을 합니다. 물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메밀 속의 독성 성분이 중화되어 건강에 해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무의 따뜻한 성질이 메밀의 찬 기운을 완화시키고 몸의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메밀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무와 함께 섭취될 때 두 식재료의 영양소가 서로를 보완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메밀 속의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관과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무와 메밀의 조합은 무의 항암 성분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유방암과 대장암 등 여러 유형의 암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는 메밀을 이용한 요리를 할 때 물을 함께 추가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메밀전이나 메밀국수, 메밀칼국수 등에 물을 채로 썰어 넣거나 무즙을 추가해 조리하면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을 손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와 메밀의 조합은 단순히 맛있는 식사를 넘어서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암 예방 및 관리 측면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는 여러분이라면 이 조합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을 알아볼까요? 바로 오이와 당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실 하나는 오이와 당근을 무와 함께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양소 손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오이와 당근을 자를 때 방출되는 특정 효소, 즉 아스코르비나제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무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특히 비타민 C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는 비타민 C와 같은 다양한 비타민을 포함하여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타민의 손실은 우리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식초의 사용입니다. 식초에는 아스코르비나제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 오이와 당근을 무와 함께 섭취할 때 비타민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이 효소를 무력화시켜 무의 비타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당근과 오이를 식초에 절이거나 피클로 만들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비타민의 보존뿐만 아니라 무의 해독 효과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초의 산성이 무의 영양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를 섭취할 때는 껍질의 영양소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 껍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깨끗이 씻은 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이와 당근을 무와 함께 섭취하면서도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를 활용하여 오이와 당근의 영양 손실 없이 무의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와 최악의 궁합을 자랑하는 두 번째 음식은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무는 그 특유의 매콤하고 상큼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관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어 감기가 유행하는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무를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이런 시기에는 목의 건조함과 기침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무를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증상의 예방과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의 매콤하고 상큼한 맛의 비결은
바로 유황 성분인 시니그린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해열 효과까지 있어 목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무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식재료로 꼽히기도 합니다. 무에 함유되어 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방해하여 갑상선 비대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려하는 분들은 물을 생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삶거나 볶는 등의 방법으로 조리하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과정을 거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상당 수준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갑상선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물을 섭취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조리된 무는 생무와 달리 칼슘 함량이 더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무를 올바르게 조리하여 섭취한다면 갑상선 문제가 있더라도 뼈 건강을 증진시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며 특히 조리 방법을 조금만 신경 쓴다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와 최악의 궁합을 자랑하는 마지막 분들은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무가 천연 소화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무에 함유된 아밀라제 같은 효소들이 소화를 도와주고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장내 청소를 돕고 변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실제로 무를 건강식품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가 반드시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궤양이나 소화기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의 매운맛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의 매운맛은 소화기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는 과도한 섬유소를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섭취는 소화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 건강을 위해 무를 섭취하고자 할 때는 생물을 그대로 섭취하기보다는 익혀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익힌 무는 생무에 비해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들의 활동을 줄여주어 소화 과정을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생무 대신 익힌 무를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의 이로운 성분은 섭취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가셨나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